전 토트넘 호스퍼 선수 제이미 오하라가 스위스전에서 해리 케인의 부진한 경기력을 비판했다. 스위스전 승리 이후 전문가들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잉글랜드가 골을 내주자 군사 지도자 53위 교체를 시도했지만 이는 모두 경기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 4자군에서 비판의 초점이 된 것은 해리 케인의 차례였다. 전직 선수인 제이미 오하라는 톡스포트에 이렇게 말했다. 해리 케인은 너무 꼴사나워 보입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게으른 편이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미지를 보면 우리 팀에 호날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는 잘 플레이하지 못하지만 항상 매 경기에 나와야 합니다. 유로 2024에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3개의 슛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케인의 활약은 2골로 더 좋아졌다. 그러나 어젯밤 그의 성적은 대회 개막 이후 최악의 성적이었다. 소파스코어는 해리 케인에게 6.8득점을 기록해 두 팀 선발 라인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케인은 필드 위에서 109분을 보낸 뒤 27번이나 공을 터치했지만 단 한 번의 슛도 골문에 넣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는 10번 중 8번은 정확하게 공을 패스했고 10번은 공을 잃었습니다. 전반 막판 사카가 스위스 페널티 지역으로 위험한 패스를 보냈으나 케인은 피상적으로 플레이하며 마무리를 시도하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인 앨런 쉬어러는 BBC에서 케인이 게으른 공이라고 비난했다. 공을 잡았지만 해리 케인은 가만히 서 있었다. 케인과 달리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어젯밤 경기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해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해리 케인을 대체한 공격수 아이벤 토니가 연장전에서 제 몫을 다해 페널티킥에 성공했다. 콜 파머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도 교체 선수로 투입되어 페널티킥 지점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올리버 홀트는 데일리 메일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를 비판한다면 먼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 콜 팔머는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찼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노력하지 않고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우스게이트 씨의 변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전까지 잉글랜드는 주요 토너먼트에서 승부차기 10번 중 3번만 승리했습니다. 33%, 스위스전 승리 이후 이성취도는 36%로 향상됐다. 유로 2020을 회상하면서 3라이언즈는 이탈리아의 승부차기에서 패했고 웸블리에서 바로 이탈리아 팀에게 트로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날 결장한 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카요 사카, 제이든 산초, 마커스 레시포드 등 모두 교체 선수였다. 8강에서의 승리는 특히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잉글랜드 팬들에게 안도감을 의미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팀 전체가 대단한 경기를 펼쳤다. 그들은 좋은 상대다. 우리는 영국이 잘 뛰었기 때문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승부차기 전 침착함을 유지했다. 픽포드가 아칸지의 첫 번째 슈팅을 막아냈다. 그것이 우리 승리의 전제였다. 준결승에서 잉글랜드와 맞붙는 상대는 네덜란드다. 로널드 코맨 씨의 군대는 토너먼트 시작 이후 3라이언즈의 가장 동등한 상대입니다. 경기는 7월 11일 오전 2시 베트남 시간 지그날 이두나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전 스퍼스 스타 제이미 오하라는 유로 2024 8강전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어려운 승리를 거두며 많은 실망을 안겨준 주장 해리 케인을 게으르다. 그는 표정이 좋지 않다고 뜨거운 비난을 퍼부었다. 잉글랜드는 스위스를 상대로 뒤처진 후반전에서 다소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하라는 여전히 주장 해리 케인을 비난하며 3사자 9번 셔츠를 입은 선수를 게으르다고 묘사했습니다. 전 토트넘 선수는 스위스와의 8강전에서 보여준 설득력 없는 활약 때문에
해리 케인을 영국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고 판단했다. 이에 케인은 다시 한번 3사자 공격을 이끌었지만 듀셀도르프전에서는 전반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하라는 케인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고, 전반전 자신을 실망시킨 유일한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였다고 말했다. 오하라는 톡스포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케인은 건강하지 않고 너무 게으릅니다. 해리 케인 선장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한다.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호날두가 있는데 케인을 놔둬야 하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프타임에 잉글랜드 주장을 비판한 사람은 오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카요 사카가 전반 45분 스위스 페널티 지역으로 위험한 공을 보냈을 때 케인은 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에 전 잉글랜드 공격수 출신 축구 해설가 앨런 시어러는 좋은 공이었고 부카요 사카는 케인 어디야? 라고 질문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반응했다. 사카는 페널티 지역에서 선봉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리 케인은 정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주장 해리 케인은 경기 막판 상대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와 공을 놓고 경쟁하던 중 잉글랜드 대표팀 휴게실에 부딪혀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접촉됐다. 몇 분 후 NI 교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잉글랜드가 1에서 1로 뒤진 상황에서 승부차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주장 해리 케인이 슈팅 기회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운 좋게도 3라이언즈는 콜 파머, 주드 벨링엄, 부가요 사카, 아이벤 토니 및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덕분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경기 내내 스위스 수비진에 침묵한 바이에른 뮌헨 스타에게 실망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장 해리 케인을 39세의 슈퍼스타 호날두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5개의 골든볼을 획득한 선수가 유로 2024 내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이 출전한 5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실패해 큰 비난을 받았다. 39세의 이 선수는 23개의 슈팅에도 상대 골문을 찾지 못했고 슬로베니아와의 16강전에서도 페널티킥을 놓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호날두는 프랑스와의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주앙 펠릭스의 실수로 8강에서 탈락했다. 따라서 케인의 활약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다른 많은 스타들처럼 유로에서도 39세의 포르투갈 베테랑처럼 비판을 받았다. 잉글랜드 주장이 이번 대회에서 2골을 넣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 골은 덴마크와의 조별 예선에서 홈팀이 16강 연장전에서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골이었다. 게리 네빌은 새 라이온스가 승부차기에서 스위스를 5에서 3으로 꺾고 유로 2024 준결승에 진출한 후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의 토너먼트 이해도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들은 잉글랜드 대표팀이 베트남 시간으로 7월 11일 오전 2시 유로 2024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만나면 경기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경고한다. 잉글랜드는 스위스를 상대로 300 포메이션으로 전환했지만 뒤처진 뒤 동점골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부카요 사카의 마법의 순간이 필요했다. 스위스 팀은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무라트 야킨 감독이 이끄는 팀이 스쿼드를 끌어올리고 잉글랜드를 홈필드로 압박하자 경기 결과가 역전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우스게이트 팀은 스위스의 압박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득점 기회가 더 많은 팀은 스위스 팀이었다. 경기는 잉글랜드 진영에서 오랫동안 이어졌고 스위스의 압박이 마침내 결과를 가져왔다. 오른쪽 윙에서 아름다운 조합을 이룬 후 미드필더 다넨도이는 미드필더 존 스톤즈의 발끝에서 스트라이커 브릴 엠볼로에게 공을 전달했고 브릴 엠볼로는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손이 닿지 않는 근거리에서 공을 배치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다. 고 게리 네빌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수비수 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반적인 성적에 대해 말했다. 잉글랜드는 가레스가 부임한 이후로 수비진 3명을 배치해왔고 저는 항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나은 균형과 올바른 포메이션을 갖고 공을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에서 더 유연하고 편안합니다. 전반전에는 잉글랜드가 안전하게 경기에 나섰지만 전반전에는 우리가 꽤 잘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토너먼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세르비아, 덴마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당신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아직 최선의 상태는 아니지만 토너먼트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훌륭한 축구 경기를 펼쳤지만 다른 팀들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챔피언 후보가 아직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로 2024 준결승전과 관련해 게리 네빌은 잉글랜드가 네덜란드를 만날 때 운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팀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어려운 경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항상 행운이나 탄력성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토요일 밤의 경기는 확실히 스쿼드 밸런스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었고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를 만나면 경기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고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잡혔나요? 우리 폼은 괜찮은 걸까? 하지만 결승선까지 단 2경기 남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잉글랜드가 가진 회복력, 토너먼트에 대한 이해, 인내와 평정심만으로 잉글랜드가 유로 2024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잉글랜드의 승부차기, 처음으로 5개의 슛이 모두 성공에 대해 게리 네빌은 선수들의 기백을 칭찬하면서도 팀 전체가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경험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위해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골키퍼가 어디로 날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고 자신 있게 페널티킥을 감행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잉글랜드 팀에는 페널티킥을 받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선수가 5명 있습니다. 큰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다는 건 알지만 이전에 페널티 경험을 반복했다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뛰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15년 동안 페널티킥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 스카이 스포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키퍼 조던 픽포드는 스위스 선수의 페널티킥 습관을 기록해 물병에 붙여 잉글랜드의 승리를 도왔다. 어제 4번이 승부차기에서 픽포드는 3번 지시를 따랐고 한 번은 스스로 행동했다. 첫 번째 턴에서 픽포드는 물병에 적힌 왼쪽으로 덤벼라 는 지시에 따라 마누엘 아칸지의 슛을 막아 잉글랜드가 초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번째 턴에서 픽포드는 오른쪽으로 넘어진 척한 다음 왼쪽으로 넘어지는 척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페비언스카가 네트를 걷어차도록 했습니다. 물병에 적힌 내용물을 따라가면 30세 잉글랜드 골키퍼가 올바른 방향을 추측해 경기를 막을 수 있었다. 3라운드에서 픽포드는 왼쪽으로 덤벼라 는 지시에 따라 제르단 샤키리의 슛 방향을 정확하게 추측했다. 그러나 공이 강하고 위험해지면서 픽포드는 포기하게 됐다. 제키 엠두니가 스위스의 마지막 페널티킥을 차지했습니다. 에버턴의 골키퍼는 위치를 유지하고 좌측 하단 코너로 떨어지게 하려 했으나 암두니가 골문 중앙을 향해 낮게 슛을 날렸다. 그러나 픽포드의 성공적인 페널티킥 선방은 잉글랜드를 유로 2024 준결승에 진출시키기에 충분했다. 상대의 페널티킥 습관을 기록하고 매 경기마다 자신의 물병에 이를 게시하는 것이 픽포드의 익숙한 경기 준비 방식입니다. 픽포드는 이탈리아와의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안드레아 벨로티와 조르지뉴의 두 킥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마커스 레시포드, 제이든 산초,
부카요 사카가 차례로 실축하면서 승부차기에서 결국 2에서 3으로 패했다. 픽포드는 주요 토너먼트에서 승부차기에서 직면한 14번이 페널티킥 중 4번을 막아내는데 이는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다른 모든 영국 골키퍼가 기록한 세이브 수의 2배 이상입니다. 36번 중 2번 세이브. TV360 채널의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시려면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